사실 명절 기간 내내 혹시나 또 이상한 판결하는 거 아닌가 또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셨잖아요. 이게 참 내란 이래로 참 비극적인 일인데 사법부가 뭔 일을 결정하는 단계에 오면은 다들 걱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얼마나 또 상식과 떨어진 판결을 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형량을 가지고는 뭐 저기 무죄를 한 두 사람 말고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재판을 하는가 이런 점들이 너무 좀 아쉽게 드러난 게 많은 것 같아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피고인 8명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2명, 그러니까 네.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네. 그러니까 노상원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김용군과 그리고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이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특검의 구형량보다 크게 낮춰서 선고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면 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 이런 예. 결정을 한 건데 그 김용군 같은 경우에는 전직 옛날이면 요새는 군사경찰이라고 하는데 헌병 출신이죠. 예. 그 노상원이가 만들려고 했던 제2수사단 거기에 이제 핵심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적어서 뭐 준비하고 계엄 상황실에도 가서 참여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죄다. 그러면은 김용군은 거기에 왜 간 건가요? 계엄 상황실이라는 데를 갔는데 계엄이라는 걸 모르고 갔을 리가 없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자기는 별거 아닌 일에 관여된 걸로 그냥 알았다. 이런 변명이 통했다는 건데 이게 좀 어이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저기 윤승영이라는 그 경찰관 경우에도 이제 국회에다가 체포조를 출동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거기에 뭐 포고령 위반자를 그냥 잡으러 가라고 하는 건지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제출된 녹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현장에 나가는 경찰관들끼리 통화에서도 국회에 가서 누구를 체포합니까? 하니까 야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 드러난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 경무관으로서 상급자인 그 사람이 모르고 그냥 한 거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결론이었죠. 그거는 항소심에서 이제 유죄로 다시 뒤집히기를 바라고 뒤집혀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김용현의 경우 외에 나머지가 좀 형량이 약한 거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기 경찰관들의 경우에는 완전 부인하면서 그 내각 구성원들이 보이는 그 뻔뻔함은 그래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특히 김봉식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사 때문에 일으킨 내 계엄이라는 힌트도 주고 예. 또 본인이 정말 그 잘못했고 부하들한테 사죄한다는 말도 했고 그런 점에 비춰보면 그 사람들도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제 또래들이거든요. 그 12년, 15년 살고 나오면 죄값을 이제 치러야 되겠죠. 그만큼 정도는. 사과 없는 내란범의 초범과 고령을 선처했다. 그러니까요. 예. 중요한 거는 사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기현 부장판사도 분명히 말을 했어요. 윤석열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예. 그런데도 지금 무기징역으로 지금 검찰 구형량보다 크게 낮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찰스 1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을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식의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한심한 그 17세기 왕당파들의 주장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나마 대응하느라고 찰스 1세도 처형당했다, 사형이다, 반역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시절에는 왜 그 사람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했을까? 그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국민주권 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는 네가 주권자가 아니고 이 시민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왕이 반역죄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검색해가지고 원형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찜찜하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유식한 척은 해야 되겠고 깊이 아는 바는 없고 그러니까 갖다 붙인 건데
여하튼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로 재직하는 자들의 철학적 빈곤 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엘리트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떠받들던 존재들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준 것 같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에 대해서 이제 국민에게 사죄해라. 법적 내란이 확인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당연한 말씀인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강하게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또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지나치게 언급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좀 자제하시는 면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예. 이건 뭐 당연한 판결인데 어찌 보면 그 당연한 판결에 대해서 그 주범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아프게 짚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 주기현 부장판사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내란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였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또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내란 실패 원인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국민과 국회가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현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나는 공평하게 반영했고 그 결과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 이유는 국민주권이나 법치주의나 헌법 정신에 대한 이 인식 또 그 수호 의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무슨 자범들한테 형사법 그냥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재판할 때 하던 법 기술을 그대로 들이댄 결과 뭐 도대체 이게 이유를 들어도 뭐를 그렇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됐는가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뭐 판결 전체가 공개되면 얼마나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진단 자체도 잘못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걸 국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